최근 전 세계적으로 바다 오염에 대한 경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폐비닐이 물고기 뱃속에서 검출되고 어획량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오염은 결국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는데요. 지속 가능한 바다, 그리고 안전한 수산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역설적이게도 바다를 살리는 방법은 바다를 떠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바다 환경도 살리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도 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양식으로 혁신해야 할 때입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물과 항구의 도시 코펜하겐은 동화 작가 안데르센과 인어공주 동상으로도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도시인데요. 지금은 북유럽을 대표하는 환경 친화 도시입니다. 덴마크는 노르웨이와 더불어 세계적인 양식 산업 강국인데요. 특히 지속 가능한 수산 발전을 선도하는 나라입니다. 바다의 무분별한 남획으로부터 수산 자원을 보존하고 양식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지속 가능한 수산물 인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ASC 인증하고 여기 보시면 MSC 인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생산 방법으로 생산한 수산물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인증 마크입니다. MSC는 자연에서 생산된 생산물에 주는 인증 마크고 ASC는 양식 생산물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생산 표시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방법으로 수산물을 생산 내지는 양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물 인증 제도인 MSC와 ASC는 아주 까다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어린 치어를 잡거나 양식 물고기의 사료로 쓰면 안 되고 바다와 강 등 자연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연 환경과 인류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하네요. In the last years, we have seen that the European markets are developing towards very sustainable fish production. If you go back a little bit, the history and the legislation for aquaculture in Europe have been changed for some years ago. By doing so, we see that the farms have been set up in a different way, and new farms have been coming to. Systems like RAS, recirculated aquaculture systems, where you grow more and more fish for the European market. 1980년대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바다와 강의 심각한 환경 오염을 겪게 되는데요. 이에 유럽 관련국들은 환경 관련법을 개정하고 본격적인 수질 관리에 공동으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물고기 양식장을 지목하고 양식장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대폭 축소하는 물 사용 쿼터제를 도입하고 배출수의 오염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덴마크 정부는 강력한 3대 수질 관리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 하천을 공유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에 있는 나라가 배출수를 좋지 않은 물을 버릴 경우에는 하류에서 그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국가 간의 이 수질 관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서로 이제 견제하고 그런 법률적 제재를 합의를 해온 거죠. 1989년부터 양식장 배출수의 수질 기준을 강력하게 강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해상 가두리 양식 허가를 정부가 회수하고
완벽히 관리 가능한 환경 하에서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받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육상 양식으로 신속히 전환했습니다. So we try to make a production with a minimum impact. And of course, this means that we have to use less water. There's of course also legislations how much water you can use. It's normally either liters per second or a percentage of the minimum water in the rivers. 그 효과는 2년 후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물고기 관련 질병도 20% 이상 감소하기 시작했고, 물고기 1kg 생산에 들어가는 사료의 비율인 사료 개수도 1.4에서 0.7로 개선되며 덴마크의 바다와 강의 환경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We try to use very little water from the river or even drainage water from the ground and pump this up, treat it so it's suitable for fish and then recirculating it and then finally return it to the river after settling and treatment in wet land, which means natural biological treatment of the wastewater. So it returns to the river as nearly as clean as a normal water in the river. 덴마크 중서부의 키백. 주변이 온통 허허벌판인 이곳에 공장 건물이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무지개 송어를 기르는 양식장인데요. 수조 안에 물고기가 정말 가득합니다. 수조 하나가 3m, 저기 12m입니다. 그리고 수심이 2m고 여기에 수조 하나당 15톤 이상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공간이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공간 안에 150톤 정도 이상의 물고기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경이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거의 물고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수조에. 우리나라 같으면 이 정도 면적의 연간 생산량이 한 20톤 정도 연간 생산하지 싶습니다. 주변에 바다나 강이 없는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순환 여과 시스템이라는 방식 덕분입니다. 순환 여과 시스템은 수조에서 한번 사용한 물을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수처리 방식으로 많은 물이 필요 없고 환경에도 유익한 첨단 양식 방법입니다. 순환여과식은 우선 기존 양식 시스템을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유수식 양식법이라고 육상에다 물을 끌어올려서 한번 쓰고 그냥 버리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환경에 안 좋은 영향도 많이 미치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양식 생물을 생산하는데 아주 부적합한 양식법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치수를 하고 난 뒤에 아주 내부적으로 수처리를 잘 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개념이어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친화적인 그런 양식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찍이 바다와 강의 심각한 환경 오염을 경험한 덴마크는 친환경 육상 양식으로 신속히 전환해 순환 여과 양식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의 순환 여과 설비와 시스템 등 관련 기술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The research in RIS today is between 97 to 99 to almost 100% recirculated. Today, if I look in my mailbox, there will be requests from almost the whole world. It has been requests from China, from Russia, Germany, the whole Europe.
Africa is coming up, India. So I will say we are actually getting requests from the whole world. We need to choose in Rockhair which countries that we will actually look at and use our power to service. 특히 오늘날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래 양식 시스템의 유일한 대안으로 순환 여가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가동한 지 5년 된 이곳은 양식장 전체에 순환 여가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이곳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폐쇄식 양식장인데요. 외부의 기온 변화 등 환경적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수온이나 수질, 사료 양 등 필요한 모든 조건을 물고기의 사육 환경에 맞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합니다. It's a control room for 10 units, 2 for egg, 2 for start feeding, and 2 for small fingerlings, and 4 units for bigger fingerlings. So all the pumps and blower we need for the production is starting and stop here. And then we have the alarm system for oxygen and water level and CO2 and pH. So we can control all from this room. 덴마크 중부 감스트의 한 육상 양식장입니다. 이곳 역시 외부와 차단된 완전 폐쇄식 양식장입니다. 운영한 지 이제 4년 된 이곳은 겉으로 보기엔 여느 양식장과 큰 차이점을 못 느끼지만 각종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양식 시스템으로 약 99%의 물을 여과에 재사용하는 고도의 순환 여과 시스템을 가동 중입니다. 이곳은 파이크 퍼치라는 농어목 퍼치과의 민물 농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파이크 퍼치는 육식성으로 포식력이 강해 양식이 쉽지 않았는데요. 최근 순환 여과 시스템을 적용해 양식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양식업계에서는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종이라고 하네요. 이 녀석들은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담백해 유럽과 러시아 전역에서 인기가 아주 많은 물고기라고 합니다. With this species, we could say we are the world leading company. We have the biggest farm with it. It needs a temperature at about 20 to 22 degrees to farm this species here. So therefore here in Denmark we need to do it inside because it's too cold in the winter. But we built this fully recirculated farm for the pike perch here. We have been working with the species for 13 years. It took us 5 years to become good enough to produce our own fingerlings so we could supply a big farm. 이곳은 순환율 99%에 이르는 고도의 순환 여과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사육에 필요한 물을 500분의 1로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In this system we use only 100 liter per kilogram feed. So we have gone from 50,000 liter per kilogram down to 100 liter per kilogram fish we produce. 물고기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질과 수온, 그리고 사료인데요. 이곳의 완전 폐쇄식 순환 여과 시스템은 1년 내내 안정된 수질과 일정한 수온을 유지할 수 있어서 물고기의 성장도 훨씬 빠르고 또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나 질병 등을 통제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물고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물을 돌려 쓰고 효과적으로 수처리 장치를 운용을 함으로 해가지고 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온과 같은 경우는 어류에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환경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수질들을 안정화시켜주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배제된 생태계가 아주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따라서 그로 인해서 어류들의 어떤 면역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센서를 활용해 양식장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그 수치를 데이터화해 활용합니다. 현재 수온과 수질은 어떠한지, 여과 장치 등 기계 장치가 잘 가동되고 있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바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And on this system we also have always access to see oxygen level in the system, pH, temperature, CO2 level, a lot of online measurements we have. 독일 북부의 작은 해안 도시 부숑. 이곳은 부숑의 경제과학 단지에 있는 한 수산 양식 연구센터입니다. 독일은 기업과 대학 간의 공동 연구와 기술 교류가 아주 활발한데요. 이 연구센터에는 수산 양식 관련 회사와 각 대학의 연구소가 함께 입주해 있어서 실험실과 실험 장비, 심지어 프로젝트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연구 문화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대학이나 스타트업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결합해 연구 결과를 훨씬 향상시킨다고 하네요. 이곳에 입주한 연구소들은 대부분 순환 여가 시스템을 중심으로 기계 장치와 시설, 소프트웨어와 사료 등을 연구합니다. 순환 여가 시스템은 더 많은 기술적 융합을 필요로 하는데요. 정보통신 기술과 기계공학, 생물학 등 첨단 기술이 총동원됩니다. 그만큼 건강하고 환경 친화적인 물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Well, there's clearly a trend that less fish is farmed in the wild environment, let's say it like this, or in the sea. That there's more on-land farming also of fish that was previously grown in marine environments. Now they are farmed on land. Could be in lagoons, could be in ponds, but now more and more in recirculation systems. That's of course a big trend or a big chance for fish farmers to promote their fish as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because I think clearly that there is a customer awareness, slowly growing, but it is growing, about environmental pollution from cage farming. 이 연구센터의 한 순환여과 실험실입니다. 이곳은 순환여과 시스템에 적합한 사료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사료는 양식 산업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물고기의 성장과 수질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양식장 수질 오염의 주된 요인이 바로 사료 찌꺼기라고 합니다. 특히 순환 여과 시스템에서는 물고기의 배설물과 사료 찌꺼기가 수조 내에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일반 배합 사료와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또한 순환 여과 시스템의 수처리 과정에서 기계 장치나 미생물을 활용해 완전히 제거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The feed used in recirculation systems has to be very efficient. That means most of the feed needs to stay basically inside the fish. So the protein has to be very digestible. What makes the feeds also special is, apart from this efficiency, is that they support the water cleaning. That's what I said earlier, by giving a very firm feces structure so that the environment or the recirculation machinery, the drum filter, for example, can filter these particles out of the water. 덴마크 크리스찬필드에 자리한 이곳은 세계 3대 물고기 사료 전문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50여 년 이상 오직 물고기 사료만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는 전문 기업인데요. 덴마크를 비롯해 독일, 중국 등 세계 6대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30여 종의 양식 어류용 사료를 전 세계 60개국에 판매할 정도입니다. 최근엔 고효율 맞춤 사료에 대한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If you look at the number of species being farmed, we're talking about 380 families of species being farmed globally today. If you look at agriculture, we're talking about a few species of chicken, depending on whether it's broiler or egg layers, a few species of pigs, a few species of cows. So the multitude of species within aquaculture is much greater. That means that today most of the species do not have a feed that are designed for them. Meaning that there's still a lot of research to go before we can say that we are as efficient as the agriculture business. So high-value feed is the feed that matches the need of the fish in the environment that the fish is farmed, matching the technology that is being used.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수산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최근엔 유기농 사료와 순환 여과식에 최적화된 사료 판매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순환 여과식에서 사용하는 그런 사료가 없는데 벌써 덴마크는 이런 사료가 만들어져서 벌써 시판이 되고 있고, 이제 곡류가 필수적으로 섞이는데 이 부분은 GM 곡물이라는 이런 걸 전혀 쓰지 않고 EU에서 공인받은 사료입니다. 이 사료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순환 여과식에서 기르고 나면 물고기 자체를 오게닉 인증을 받게 됩니다. 이곳은 세계 최대 수산 양식 박람회인 아쿠아노르를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데 올해는 세계 72개국에서 2만 8천 명이 방문해 그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다양한 양식장 자동화 장비와 스마트 양식 관련 시스템이 주로 전시되었는데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친환경 육상 순환 여과 시스템 관련 시설들이 부쩍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순환 여과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양식장이 늘어나면서 순환 여과식 양식장의 설계, 건설, 운영 관리까지 하나로 묶어서 판매하는 패키지 방식의 거대한 플랜트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순환 여과 양식장을 규격화해 마치 레고 블록처럼 원하는 크기와 용도에 맞게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제품도 처음으로 선을 보였습니다. 정형화시키는 거죠. 이제 생산하는 단위 자체를 정형화시켜서 그걸 규격화시키는 겁니다. 규격화시켜 놓으면 우리가 그 양어장도 공장에서 찍어서 그냥 갖다만 놓으면 그냥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규격화해야 관리도 규격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중국 연태시의 한 육상 양식장입니다. 이곳은 지하 해수를 활용해 냉수성 어종인 대서양 연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모두 아일랜드에서 알을 들여와 이곳에서 부화시켜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부화한 지 11개월 만에 현재 약 3.3kg 정도로 성장했는데요. 평균 5kg이 넘어가는 3개월 후에는 시장에 출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가두리에서 양식을 많이 하다가 지금은 이제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육상 수조식, 순환 여과식 시스템에서 양식을 하고 있고 여기 동방해안 같은 경우에 순환 여과식으로 지금 10년간 계속 대서양 연어를 키우고 있고 아주 성공적으로 잘 키우고 있는 대표적인 양어장입니다. 이곳의 순환 여과 시스템은 자체적인 설계를 통해
구축 비용도 줄이고 운영 관리도 쉽게 적용했는데요. 특히 외부로부터 오는 질병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2025년까지 해상 가두리를 전부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중국 정부 역시 환경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해상 가두리를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最近几年呢，中国的环境保护法的执行越来越严格，对于水库、河道和沿近海的网箱养殖，造成的水污染呢也越来越重视。很多水库里、河道里和沿海的网箱呢已经被撤销、撤除。政府呢在大力的诱导人们进行陆地循环水养殖，可以给人民提供更加有质量保证，而且对环境没有污染的这种养殖方式。 중국 레주시에 있는 또 다른 순환여가 양식장입니다. 이곳은 인근 화력발전소의 온배수를 활용해 고수원 어종인 강담돔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02년부터 순환여가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기 시작해 4년여의 실험과 연구 끝에 2006년부터 생산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은 순환여가 양식장 운영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환여가 시스템의 설계와 구축 컨설팅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我们的养殖水经过回水管路，然后回到这个护形塞，过滤出粪便和残饵，然后再经过流入泵池，有泵池抽到生物池的1级，经过包气以后，再到2级、3级生物过滤。 最后经过紫外线以后，再融入液氧以后，加入我们的养殖池中。 현재 약 90%의 물을 재사용하고 10% 정도만 바다로 배출한다고 합니다. 배출수 역시 깨끗하게 정화해서 내보내는데 이미 깨끗하게 여과된 배출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기 전에 외부로 연결된 수로에 바이오 필터를 설치해 다시 한번 더 여과 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 회사는 순환 여과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고부가 가치 어종인 능성어, 북바리, 강담돔 등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기존 유수식에 비해 질병 발생도 현저히 줄고 생산성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斑翅条整鱼吧，在循环水里养殖的话，可以有效的防止红彩病毒或神经坏死病毒的发生，可以有效的防止那种病虫害，如小瓜虫或淀粉软芽藻之类的病虫害的发生，对斑翅条的增重或生长会非常有利。 또한 자동 사료 급이기로 성장 단계별 최적화된 사료 공급과 양식장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 관제 시스템도 도입해 안정된 수질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동화 양식의 단계를 넘어 스마트 양식의 단계로 점차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양식 산업의 대표적인 곳, 경상남도 통영 앞바다입니다. 이곳 가두리에는 참돔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야, 정말 싱싱하고 힘이 넘치네요. 그래도 이 녀석들은 운이 좋은 편입니다. 지난 여름 태풍과 고수온, 질병 등 각종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발표에 따르면 우리 바다의 오염과 질병,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 어류의 폐사가 연간 2,500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그 고수온이든지
수온 상승으로 그 온갖 질병들이 사실은 많이 지금 여기에 국내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양식을 하는 과정이 예년에 비해서는 좀 기간도 많이 짧아졌고, 폐사율이 늘어간다는 이야기는 즉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 어떤 외래 질병으로 인한 폐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그로 인해서 많이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The grain fish farmers using trash fish, they handle a lot of volume of frozen blocks. They have a freezer. They have a lot of cost in handling all these things. I think with EP, you can have a much easier life. At the same time, grow more fish in the same facility as you have today. You grow the fish faster. You have less diseases, and you have a fantastic quality of fish coming out of the farm when you finish. 우리 양식업은 지금 2중, 3중고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태풍, 고수온, 저수온, 적조 등 자연재해와 연근의 바다의 환경오염, 그리고 수산물 소비가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기도 뭐 팔로가 돼 있는 데가 우리가 한도가 되어 있고, 일본에서 중국에서 또 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특히 이제 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판매 지금 같은 데도 고기 판매가 뭐 안 되고 단가는 최고 단가로 내려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양식업계도 순환 여가 시스템 같은 친환경 육상 양식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데요.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나고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으며 안전한 수산 먹거리를 생산해 소비자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선 친환경 스마트 양식으로 혁신해야 할 때입니다. 유수식, 가두리 양식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에 상당히 의존적인 시스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양식 산업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이렇게까지 이제 성장을 시킨 데 대한 부분들은 마땅히 이제 종사하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이제 환경에 위해를 끼치면서 이제 양식 생산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이 산업을 이끌어갈 수 없는 단계에 있고요. 환경으로부터의 독립, 환경에 또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의 환경 친화적인 어떤 형태의 양식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지고 이용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양식업계도 순환 여가 시스템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을 비롯해 대학과 기업, 민간에서 관련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환 여가 시스템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 친화적인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양식업계에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초기 시설 투자의 부담과 전문적인 운영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순환 여가 시스템은 다양한 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시스템으로 필요한 기계장치와 시설, 운영 프로그램 등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수질 관리, 생물학 등 운영을 위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양식장들은 유럽이나 중국의 기업형 양식장에 비해 그 규모가 작고 생산하는 어종도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해외의 고가 장비와 시설을 그대로 들여와 사용하기보다는 우리 양식업 규모와 어종에 맞게 한국형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 경제성이 저희들은 이렇게 벗어날 수가 사실 없어요. 경제성이 너무 이렇게 그 시설이라든가 건설 비용이 높아버리면은 그 생산 경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의 그 좀 이렇게 노출형 양식 시스템에서 생산하는 거와 비교할 때에 생산 단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건설 비용, 유지 관리 비용이 낮은 그런 순환 여가 양식 시스템 개발이 첫째의 그 중요한 그 개발 안점이고요. 기술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질 관리라든가 사료라든가
양식 생물의 생리 생태라든가 그리고 기계류, 전기, 그다음에 유체역학 너무 이제 많은 분야들을 다 전문가를 이렇게 양성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관리하기가 쉬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안점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순환여가 전문 양식장입니다. 이곳엔 다금바리, 대왕바리, 돌돔 등 몸값 비싼 녀석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최고급 횟감으로 불리는 이 녀석들은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마저도 값이 비싸서 쉽게 접하기 어려웠는데요. 특히 이 녀석들은 고수원 어종이라 우리나라에서 양식도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순환 여가 시스템을 통해 연중 적정 수온인 25도를 유지하고 안정된 수질 관리와 적정한 사료 공급으로 성장 속도도 두세 배 빨라졌습니다. 또한 미생물과 오존을 활용해 기존의 항생제나 화학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질병 없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오존이나 그다음에 UV나 이런 공인되어 있는 어떤 살균 장치들을 통해서 화학약품이 아닌 돼 있는 그런 어떤 장치들을 통해서 질병을 통제하기 때문에 우선 소비자들이 순환 여가에서 생산되어 있는 물고기들은 우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확보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식품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보가 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 순환 여가 시스템은 강원 도립대를 주축으로 산학협동 방식을 통해 지난 3년간 연구 개발 끝에 우리 양식장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보급형 순환 여가 시스템으로 개발됐습니다. 이 보급형 순환 여가 시스템은 시설 비용과 생산 원가를 크게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기술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됐는데요. 각종 센서와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수조 내의 환경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도 가능해 시스템의 안정성도 확보했습니다. 이 보급형 순환 여가 시스템은 우리 양식장들의 생산 규모와 어종에 적합하고 관리도 쉬워 어민들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값이 싼 소재를 우선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값이 싼 PP, 폴리프로필렌 계통의 평판을 수조로 쓰고요. 수처리 장치들도 전부 이런 소재로 씁니다. 이것은 녹이 쓸지 않는 소재고요.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어서 일단 초기 투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소재들입니다. 성장 속도 같은 경우에는 감성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두리 같은 데서는 약 3년 정도 돼 한 500g까지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순환여가 시스템으로 하면 거의 1년 정도 남짓되면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거라서요. 한 3배 정도의 빠른 속도를 유지하고요. 밀도도 필요할 경우에는 1톤당, 물 1톤당 약 70kg, 약 7%까지 밀도를 높일 수 있어서 수익을 내는데 아주 좋은 구조입니다. 충청남도 태안의 만대항. 이곳의 한 횟집에서 얼룩무늬가 선명한 대왕 범바리를 만났습니다. 대왕 범바리는 대왕바리와 타이거 그루퍼의 교배종으로 특히 중국, 홍콩 등 중화권에서 선호하는 고급 어종인데요. 칼이 잘 안 들어갈 정도로 껍질과 육질이 단단합니다. 쫄깃한 식감을 선호하는 우리 입맛에 고급 횟감으로도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특히 콜라겐이 풍부해 맑은 탕으로 끓이면 마치 푹 꼬아낸 곰탕처럼 끈적이고 담백해 그 맛이 일품입니다. 고수온 어종인 이 녀석은 인근의 양식장에서 순환 여과 시스템을 통해 길러졌는데요. 다른 어종에 비해 성장 속도도 빠르고 질병에도 강해 순환 여과 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양식 대상 어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 국립수산가운에서는 그 여름철에 고수온 대형 품종을 저희 개발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제 이런 발이류 일종인 대왕범바리를 순환 여과 시스템, 유수식, 그리고 해상 가두리에서 시험 생산하고 있습니다. 2-3kg의 대형 상품까지도 생산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왕범바리를 비롯한 바리류의 양식 방법은 이런 순환 여과 시스템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의 기술지주 회사인 양식장입니다. 이곳은 순환 여과 시스템을 활용해 능성어와 대왕 범바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대왕 범바리는 살점이 많고 성장 속도가 빨라 순환 여과 시스템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어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순환 여과 양식 수조를 추가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곳을 이끌고 있는 방인철 교수는 2015년부터 대왕바리 친어를 확보해 대왕 범바리 종묘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양식 어종은 대부분 광어와 우럭이 주를 이루는데 최근 광어의 소비 감소와 연안의 수온 상승에 대안으로 대왕 범바리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28도 정도의 수온으로 사육할 경우에 종자 10g에서 상품 크기 1kg까지 가는 기간은 10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1년 내에 자금 회전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최소한 200톤 규모로 대량 생산을 했을 때 생산 원가를 5,000원 정도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종이기 때문에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수에 비해 해수 순환 여과 시스템은 사실 좀 더 까다로운데요. 사육수를 순환 여과하는 과정 중에 미생물을 활용한 생물학적 여과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해수의 염분이 미생물의 활성도를 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해수 순환 여과 시스템에 대한 개발이 담수에 비해 더 늦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양식장의 김용구 대표는 지난 2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자체적인 연구와 설계로 해수순환 여과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투자 비용을 고려해 부가가치가 높고 질병에도 강한 대왕 범바리를 선택해 지금까지도 별다른 폐사 없이 잘 키워내고 있다고 합니다. 수조에서 나온 물은 이 드럼 필터조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드럼 필터조에 모인 물이 드럼 필터를 통과되면 버티컬 펌프를 통해서 생물 여과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존이 첨가돼서 물속에 있는 또 유기물과 함께 살균과 유기물 제거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퍼올리면 강력한 붓기와 함께 거품이 생기는데 거품은 자동으로 진공 펌프를 통해서 제거됩니다. 저기로 제거가 되는 거예요, 저기로. 그 표면에 있는 거품이 제거된 물은 다시 이 앞에 있는 생물 여과조로 이동하게 됩니다. 생물 여과조를 통해서 생물 여과조에 있는 메디아에 이제 미생물이 질환 미생물들이 붙어서 물에 있는 유기물들을 제거를 하고요. 제거한 물은 다시 수조로 들어가기 전에 가온조를 거쳐가지고 다시 돌게 됩니다. 하루에 1%를 새물로 교환해서 놓고
여기에 있는 물은 계속 순환시키는데 시간당 유래전으로 계속 물을 돌려서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도 친환경 스마트 양식 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부산과 경남 고성에 친환경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시작했는데요. 이곳은 경남 고성의 한국남동발전 회처리 부지입니다. 1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부지가 지금은 텅 비어 있지만 2022년 7월이면 첨단 순환 여가 시스템이 접목된 친환경 양식장이 들어섭니다. 연구와 생산, 가공, 유통 등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84,000제곱미터 배후부지에 50개 정도 육상 이렇게 양식장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고수온, 저수온 그리고 적조로 인해서 불안정한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 고성군에 만든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이게 조금 안정화되면 대한민국의 육상 양식을 선도하는 곳 이곳이 고성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동남아 중국 쪽에 수출할 수 있는 전쟁기지 또한 고성이 된다라면 고성을 넘어서 경남 대한민국의 수산 양식을 선도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당찬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의 장점은 인근 발전소의 온배수를 활용해 고부가 가치의 고수온 어종인 능성어와 바리과 어종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온배수는 발전소의 냉각수로 사용되고 바다로 배출됐는데 이 버려지던 온배수의 열을 이용해 양식장의 수온 조절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 바이오 생명공학 기술 등이 접목된 친환경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나 바다 환경을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도 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양식 산업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봅니다. 요즘도 뭐 여름만 되면 바다에 적존이 뭐지 해가지고 가들이 다 죽었다. 겨울 때문에 혹하네. 얼어 죽었다.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서 다 탈피해야 돼요. 그리고 자연 이주는 이제 떠나야 돼요. 그 누가 막습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고 하늘에 눈이 내리고 찬바람도 누가 막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떠나야 돼요. 지구 온난화와 바다 환경의 오염, 수산물 소비 감소 등 지금 우리 수산업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바다 환경도 살리고 안전한 수산 먹거리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 스마트 육상 양식으로 발빠르게 혁신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우수한 관련 기술을 융복합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경험을 축적한다면 세계적인 수준으로 충분히 도약할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 스마트 양식으로의 혁신,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